야, 생수보다 립톤이 더 싸. 와, 15살에 그걸 할 수 있다고? 아이스티 만들 때는 차가워지면 쓴맛과 떫은 맛이 더 강해져요. 홀리까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돈 아깝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차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제대로 우려진 데들은 맛도 잘 나고 향도 잘 나요. 5가지의 룰을 조금 지켜보면 잘 만들 수 있다. 맛있네? 차가 맛있네. 그러면서 차가 불진하게 팔리기 시작을 해요. 더워. 여러분 많이 덥죠? 네. 그래도 우리는 방학이 없어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근데 좀 반가울 수도 있거든요. 카페에서는 이렇게 더울 때 잘 팔리는 메뉴가 한 가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스무디? 스무디도 잘 팔리죠. 팥빙수. 팥빙수 먹고 싶다. 아이스티. 카페에서 아이스티를 만들 때 파우더를 너무 의존을 많이 하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 이분이 오셨습니다. 진짜 아이스티를 알려주신다고 해요. 우리 티 선생님이죠. 너무 자주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식구 같은 느낌이 좀 있죠. 우리 티 선생님, 임보은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티 디렉터 임보은입니다. 자, 여러분 아이스티 좋아하세요? 아이스티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거의 뭐 분말에다가 이렇게 맞아. 타가지고 탁 달달한 거. 근데 우리가 아이스티라고 하는 역사를 조금 들여다보면은 분말 아이스티와 그냥 진짜 차갑게 우리는 아이스티와 조금 구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스티도 역사가 있어요. 있어요. 그냥 차갑게 먹으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얼음 넣으면 아이스티인 줄 알았는데 역사까지 있을 줄은 몰랐는데. 이 아이스티를 생겨난 곳은 어딜까? 미국? 맞아요. 사실은 이 아이스티는 19세기에 나온 요리책을 보더라도 아이스티에 대한 역사가 있어요. 이미 그 전부터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곳은 미국이란 말이죠. 우리 요즘에 티 칵테일, 티볼, 아이스티, 뭐 베리에이션 되게 많잖아요. 이미 19세기에 있었어, 유럽에. 이미 있었는데 언제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냐면 미국에 국제무역박람회가 열렸어요. 7월에 열렸어. 근데 차를 팔려면 그때까지만 해도 따뜻하게 우렸었는데 따뜻하게 우려서 사람들한테 먹어보세요 했는데 먹겠어? 우리나라 7월에 먹겠냐고. 난 따뜻한 거 좀 따뜻하게 먹고. 드시네요. 네, 지금 속이 허해요. 따뜻하게 이제 시음을 하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와, 그럼 어떡하지? 그럼 사람들이 차가운 음료는 없어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해선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얼음 버킷을 갖고 와가지고 확 부은 거예요. 드럼 통에다가. 아이스티로 시음을 하니까 맛있네? 차가 맛있네? 그러면서 차가 불진하게 팔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차를 영국의 문화를 받아가지고 먹었던 미국인들이 와, 이렇게 차갑게도 먹을 수 있어? 여름에도 먹을 수 있겠네? 하면서 아이스티를 찾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아이스티 하면 립톤이지? 왜 립톤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그래요? 아니에요. 미국 가면 생수보다 싼 게 립톤 아이스티예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오빠랑 둘이 미국을 갔어. 놀러 갔어. 어떤 오빠요? 친오빠. 미안해. 에이, 되게 기대했다. 근데 여름이었거든. 여름이었는데 목말라 죽겠는 거야. 그래서 오빠 물 좀 사갖고 와 그랬는데 립톤을 2개를 사갖고 온 거예요. 목말라 죽겠는데 물을 사가지고 립톤을 사와 그랬더니 야, 생수보다 립톤이 더 싸. 생수 1개 값이랑 립톤 2개 값이랑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 내내 립톤으로 살았어요. 그만큼 어딜 가든 립톤이 항상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아이스티가 립톤까지 왔냐 이거. 제가 홍차 강의했을 때 얘기했을 네. 거예요. 립톤 무시하지 말라고. 맞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람. 토마스 립톤 이름이에요. 이 립톤은요, 차 업계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냥 상인들 위주의 굉장히 핫한 인물로 유명해요. 특히 광고 업계에서 립톤 모르면 안 돼. 이 토마스 립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이 립톤이요, 언제부터 장사를 시작했는지 아세요? 12살인가 뭐 15살 요때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본인의 이름을 걸고 시작한 건 19살이에요. 되게 빨리 시작했죠. 근데 그 베이스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아요? 부모님이 장사를 하셨어요. 부모님이 장사를 하셨는데 그거를 보고 자라면서 아,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장사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
미국으로 15살에 넘어가.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처음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땡전 한 푼 없이 갔어. 딱 내리자마자 자기 억양이랑 조금 비슷한 스코틀랜드 사람을 찾아가요. 스코틀랜드 출신의 호텔에 가가지고 내가 12명의 사람을 내가 이 호텔에 데리고 올 거니까 나 재워줘. 와, 15살에 그걸 할 수 있다고? 너무 센세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이 립톤이 매일같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호텔에서 묵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에서 일을 하게 돼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남북전쟁 이후로 경제가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이든 어디든 가면서 일을 하면서 장사라는 걸 배워요. 그래서 19살에 이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무슨 사업을 시작을 했느냐? 치즈, 고기 이런 축산업에 장사를 하게 되는데 이 일화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때는 전단지 같은 게 사실은 많이 없었잖아요. 돼지 꼬리에다가 나는 고와 약간 이런 문구를 돼지 꼬리에다 리본을 묶어가지고 걔를 데리고 다니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저거 뭐야? 그러면서 따라가다가 그 가게로 가게 돼서 사게 되는 거예요. 일화를 보면은 진짜 배울 게 많아요. 그래서 카페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도 립톤 일화에 대해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립톤이 생각을 한 게 영국에는 굉장히 홍차의 나라잖아요. 뭘 하게 됐냐면 부모님이 약간 힌트를 줘요. 야, 그러지 말고 모든 물건은 생산자한테 가서 거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스리랑카로 넘어가게 돼요. 이야, 글로벌하게 놀아야 돼. 처음부터 이미 미국 가고 막 난리 났잖아. 스리랑카로 넘어가는데요. 스리랑카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가 립톤 시트예요. 그 다원이 립톤의 다원인데 항상 거기 꼭대기에 앉아서 다원을 구경하고 사람들이 일하는 거를 보고 했다라고 해서 립톤 시트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가볼 수 있는 곳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쪽으로 가가지고 진짜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대량 생산을 하는데 립톤이 차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거는 광고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이렉트로 직접 소비자한테 갈 수 있게끔 해준 거죠. 항상 걸었던 문구가 뭐였냐면 다원에서 티포트로. 그래서 막 그런 전단지, 광고 문구 이런 거를 막 벽에다 붙이기 시작을 해요. 마케팅 전문가네요. 마케팅 전문가예요. 이렇게 클 수 있다라는 거는 차 업계에서 지금도 있나? 없을 것 같은데. 돌아가셨겠죠? 왜 그럼요. 한참 전 사람. 만나고 싶으신 그러니까 되게. 제가 알기로는 1930년대 돌아가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차 하면 이렇게 틴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 생각나시고 네. 박스에 이렇게 담겨져서 열어보면은 막 이렇게 티백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거 본격적으로 공장화 시킨 게 바로 립톤입니다. 옛날에 영국에서 이제 되게 비싼 값에 홍차가 거래됐었다고 했잖아요. 트와이닝사는요, 좋은 차를 팔아. 근데 그런 것들이 다이렉트로 어디로 가느냐? 부잣집에 가. 그래서 패키징이 따로 필요가 없어. 그냥 주석통에다가 넣어가지고 드리기만 하면 됐었거든요. 샘플을 보내는데 조그만한 차를 보내는 주석통에다가 담는 거죠. 이게 더 비싸, 얘보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서 보자기에다가 싸요. 비단 보자기에. 이 비단 보자기에 싸서 막 돌리게 되는데 이걸 만든 사람은 또 립톤이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그거를 탁 착안해가지고 공장을 확 시켜. 그게 립톤입니다. 이렇게 주석으로 되어 있는 거를 틴 케이스로 바꿔가지고 소분화 시킨 게 바로 립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공장화를 완전 프로세싱 쫙 잘 해놓은 게 바로 립톤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영국에서 잘 팔릴까? 잘 안 사실 것 같은데. 안 사요. 왜냐하면 이미 포트넘 메이슨이랑 트와이닝 그 기타의 고급 브랜드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립톤은 자기 베이스였던 미국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화 시켜가지고 미국에 확 뿌리는 거죠. 앞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아이스티가 막 본격화 됐잖아요. 와, 그럼 우리도 아이스티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해서 액상, 아이스티, 달달한 것도 좋아하니까 그런 것도 넣고 파우더도 만든 게 바로 립톤입니다.
립톤 파우더를 먹고 있는 아이스티가 되게 역사 깊은 아이스티를 먹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 누가 주면 립톤 뭐야 막 이러고 진짜 무시할 건 아니거든. 물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뭐 당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건강과 그 제품과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조금 갭이 있을지언정. 그래서 립톤 진짜 립톤 티백, 립톤 아이스티 이런 건 정말 의미 깊고 특히 미국에서는 그래서 립톤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거죠. 어디든 립톤. 미국 안 가봤어. 미안해. 가깝지만 먼 나라네. 그렇게 립톤이 만들어졌는데 저처럼 차 선생님들 차 오래 먹는 사람은 복숭아 아이스티 먹을까 안 먹을까? 안 먹어요. 저는 진짜 차를 차갑게 우려서 먹는 거를 아이스티라고 얘기하지 달달한 거를 아이스티라고 별로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한테는. 어쨌든 아이스티를 한번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까? 네. 너무 좋아요. 근데 아이스티가 티를 우려서 차갑게 먹는 거잖아요. 따로 방법이 따로 있나요? 왜 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네. 그리고 카페에서 사람들이 차 잘 안 사 먹어요. 그 제가 주변에 물어봤거든요. 왜 안 사 먹으세요? 물어봤더니 그냥 집에서 티백 담궈가지고 먹으면 되지 뭐.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아니다 말하면 안 되겠다. 말해봐. 자신감을 갖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게 스킬이 커피나 이런 건 어쨌든 머신이 필요하고 스킬이 필요하잖아요. 차는 어쨌든 뭐 뜨거운 물 부으면 끝이니까. 그래서 뭔가 더 잘 안 사 먹으시는 게 아닐까. 저는 이제 아이스 캐모마일 뭐 이런 허브차도 많이 사 먹거든요. 불안하다. 저는 많이 사 먹어요. 저는. 근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 돈 아깝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차는 생각하시는 돈이 아깝다고 진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 집에는 포트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티백은 선물 받은 거. 항상 선물하면은 커피보다는 차 선물 되게 많이 하니까 2개 있으면 먹으면 되지. 맛있어? 그냥 냅다 우리니까 잘 안 나지 맛이. 홍차 처음에 교육했을 때 진짜 많이 얘기하셨던 게 선생님 차가 저는 안 맞아요. 너무 쓰고 떫어요. 쓰고 떫어요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진짜 제대로 우려진 데들은 맛도 잘 나고 향도 잘 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이스티 만드는 데 있어서 한 5가지의 룰을 조금 지켜보면 잘 만들 수 있다. 근데 아이스티 만드는데 뭐 중요해요? 차. 맞아요. 왜 우리 차 아낀다고 조금만 넣거든요. 적당한 양의 차가 필요합니다. 이 적당한 양은 뭐냐면 같은 그람수로 따졌을 때 허브의 부피와 차의 부피 그리고 녹차와 홍차의 부피가 조금씩은 달라요. 이거를 그람수로 해결하면 안 된다는 거야. 티백에 똑같은 그람수가 있는 줄 알아. 근데 다 달라요. 얘는 히비스커스예요. 이거는 민트예요. 한 티백에 이건 3g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2g이 들어가 있어요. 달라요. 1g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1.5g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람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한 잔을 낼 때 부피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부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피도 측정을 할 수가 있나요? 티스푼. 저도 계량을 할 때 티스푼으로 계량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람수로 해결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얼그레이가 립톤사에서 내가 쓰는 게 트와이닝사로 바뀌어요. 그러면 똑같은 그람수로 만드시잖아요. 달라져요. 물론 이제 뭐 회사가 다르니까 향과 맛이 다르겠지만 그래서 부피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는 아이스티를 만들었어. 조금 진하게 우리고 싶어요. 길게 우릴까? 아니면은 양을 조절을 할까? 둘 다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 둘 다 해도 돼요. 근데 보통은요, 아이스티 만들 때 차의 양으로 맛을 결정합니다. 이거를 얘기할 때 우리 물을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연수는 조금 비교적 짧게 우리시고 경수는 비교적 길게 우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걸 하기 전에 홍차의 양으로 맛을 먼저 조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g이 들어갈지 4g이 들어갈지 먼저 결정을 한 다음에 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우리가 냉침차 이야기 많이 하시죠? 왜 네. 냉침 밀크티 있는 것처럼
냉침이 맛있을까? 금냉이 맛있을까? 이거는 물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영국에서의 골든룰을 이야기를 할 때는 냉침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에는 뜨거운 물로 무조건 차를 우린 다음에 나머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경수이기 때문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차 맛있게 내리려면 냉침이 맛있어요. 물에 따라 방법 정하기. 그 다음에 일반 카페에서도 아이스티 만들 때 이렇게 우려서 준비를 하기도 하는데 이때 아이스티 오래된 거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려놓은 차는 사실상 당일날 소비를 하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 최대 이틀 쓰지 않습니다. 왜 오래된 찬물을 쓰지 않을까? 향이 날아가고 특히 녹차 같은 경우에는 우려진 거를 냅두시잖아요. 그러면 자체로 변해요, 맛이. 그래서 녹차는 두고두고 먹는 거는 아니에요. 아이스티 할 때 카페에서 이렇게만 해가지고 나오지 않고 항상 위에 뭐 얹어주잖아요. 과일칩? 맞아요. 과일. 과일 데코는 신선한 것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생과일을 쓰라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카페에서 생과일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칩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자칫했다가 차 맛과 연결이 되면서 약간 쿰쿰해져. 생과일을 못 넣을 것 같으면 쓰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요것만 생각하시면 아이스티 만들기 너무 쉽다. 나 이것도 너무 복잡해. 그러면 방법을 알려줄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조금 다가가 보면 크게 3가지 분류로 나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다이렉트 쿨링, 급냉법. 그 다음에 더블 다이렉트 쿨링. 한번 차갑게 온도를 낮춘 다음에 다시 얼음잔에 넣는 거. 그리고 하나는 또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거. 냉침? 냉침. 콜드 인퓨전. 우리나라에서는 요거 제일 많이 해요, 냉침 방법. 요즘 티카페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찻집에서 되게 많이 하는 방법이에요, 이 냉침 방법이. 근데 일반 카페에서 또 다르게 많이 하는 거는 요거죠. 급냉법. 저는 사실 이 급냉법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게 자칫했다 쓰고 떫어질 수도 있거든. 저는 이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요거를 3가지를 어떻게 다르고 맛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 분석해 드릴게요. 저 되게 좋아하는 차예요. 진짜. 이 차는요, 뭐뭐 들어가 있냐면 백차랑 모과랑 뭐 복숭아 이런 거거든요. 잎차 되게 크죠. 그래서 이렇게. 차 종류 이렇게 있어요. 허브차 넣읍시다. 이거 우릴 때 온도 다 아세요? 아이스티 만들 때는 차가워지면 쓴맛과 떫은 맛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온도에 조금 민감해. 물론 생김새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기는 하지만 좀 알려드리면 녹차와 백차는요 조금 낮은 온도인 뭐 80에서 90도. 나머지 아이들은 95도에서 100도씨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브차는 몇 도일까요? 100도? 100도? 쟤도 세구나. 왜냐면 허브차는 진하게 우려야지 그 성분과 맛이 다 나오기 때문에 허브차는 진하게 우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온도는요, 아이스티 할 때도 똑같습니다. 아이스티는 다른 재료들이 들어가지 않고 순수하게 물로만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다가 차가워지면 장단점 다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예민하게 우려주시면 되세요. 온도는 이런데 몇 분 우릴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시간은 입차일 경우에는 3분 정도 우리는데 이런 티백이 있어. 많이 쓰시죠? 이런 네. 티백? 이런 티백이 있고 이런 티백이 있어. 달라요. 이건 입차가 들어가 있고 이건 브로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입차와 브로큰, 입차와 브로큰. 홀리까 브로큰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1테이블스푼 들어간 거랑 똑같은 거고 이게 1티스푼 들어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분수는요, 무조건 홀립이라고 하면 3분 정도 우리시지만 얘는 달라요. 거의 뭐 1분 되게 빨라요. 그래서 카페에서 이걸 많이 쓰는 거를 추천드리는 거고요. 나는 조금 고급지게 다 하고 싶어 그러면 이런 거를 선택하시면 되지만 차 그렇게 안 비싸게 조금 싸게 팔 거고 서브로 그냥 넣을 거야 라고 하면 이런 걸 쓰시면 되세요. 팁에 똑같은 거 아닙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하지 마. 네. 바빠. 얼음 넣어야 돼. 네네네. 자, 3분 지났어요. 한번 이렇게 흔들어주는 이유는 아래 위로 이게 성분이 지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잘 섞어주는 거예요. 자, 다이렉트 쿨링법은 이렇습니다. 우려진 거를 얼음 잔에 부어줘. 이렇게 만들어져요. 얼음이 살아있나요? 거의 많이 죽어가고 없어졌어요.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녹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블 다이렉트 쿨링은 말 그대로 2번 차갑게 한다라는 얘기인데 차갑게 쿨링을 하고 한 번 더 쿨링을 시키는 거죠. 요렇게 만드는 게 더블 다이렉트 쿨링법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따 허브차 우리는 거 보여드릴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냉침은 제가 해왔어요.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짜라란. 이거 만드실 때 이걸로 1테이블 스푼 넣고 생수나 아니면 일반 물 같은 거 500ml 넣으시면 끝이에요. 그 상태에서 하룻밤 정도 두시면 되는데 근데 냉침은 8시간에서 12시간이면 충분해요. 물에다가 하는 건.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맛볼까요? 네. 아, 향이 너무 좋다. 그냥 너무 맛있다. 진짜. 뭔가 피치 향은 얘가 더 잘 처음 마셔서 그런가? 복숭아의 향은 다이렉트 쿨링이 더 잘 느껴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천연 에센셜 오일이 들어가 있는데 차의 맛이라고 하면은 조금 덜 나와 있는 거예요. 향만 봉봉 떠 있고 백차나 뭐 모가나 이런 맛이 조금 충분히 나오지 못한 상태예요. 다이렉트 쿨링. 네, 더블 다이렉트 쿨링은 차의 성분이 추출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 원재료의 맛이 더 진하게 생기다 보니까 향이 조금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리시티에 진짜 좋은 차들 되게 많은데 오늘 정말 여름스럽고 카페들에서 이런 차를 썼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딱 하나 꼽으려고 되게 어려웠어요. 이게 냉침도 너무 궁금해요. 냉침 한번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단 걸 별로 안 갑자기 좋아하잖아요. 회식 같은데. 차에도 막 설탕 같은 거 타먹잖아요. 맞아요. 여기다 타먹어도 되나요? 타 드셔도 돼요. 미리 설탕을 넣고 뜨거운 물을 넣지 않고요. 음. 완전히 우려진 상태에서 설탕을 넣게 돼요. 근데 그때 설탕은 백설탕이 아니라 웬만하면 향이 있는 유기농 설탕을 사용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냉침은 어떠세요? 뭔가 제일 은은한 느낌? 은은하고 전혀 쓰고 떫은 맛이 아예 없어요. 1도 없어. 깔끔하게 나오죠. 모든 차가 냉침에 어울리는 것도 아니고 모든 차가 더블 다이렉트 쿨링에 어울리지도 않아요. 차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집니다. 티백 브로큰 잎을 아이스티로 만들었을 때 뿌옇게 되는 백탁 현상이라고 있어요. 그런 백탁 현상을 최소화시켜주는 게 냉침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티백을 아까도 얘기한 걸 부직포에 들어있는 브로큰 잎차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 잎차를 저렇게 다이렉트나 더블 다이렉트를 사용하면 뿌옇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침출을 조금 더디게 만드는 게 냉침이라 보시면 되세요. 이런 잎차는 얘네들도 다 상관없어요. 냉침보다는 뜨겁게 우리는 걸 더 추천드려요. 잎차는. 허브차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허브들은 대부분 가벼워요. 일반적으로 물을 넣으면 둥둥 떠 있어요. 그래서 추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찻잎들은 젖어야 돼요. 젖어야 침출이 되는데 안 젖으니까 침출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허브, 가벼운 아이들은 무조건 뜨겁게 적셔줘야 돼요. 더블 다이렉트 쿨링법을 저는 저렇게 안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얘를 담궈 놓은 상태에서 얼음 넣고 쿨링 한 번 하고 나머지 얼음을 넣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를 넣고 바로 뜨거운 물. 그 티백에는 지금 히비스커스가 들어간 건가요? 여기에는 히비스커스, 레몬그라스, 마리골드 또 하나 단맛을 내려고 파인애플 조각이 들어가 있어요. 생 파인애플을 얇게 썰어서 말린 거예요. 허브는 몇 분 우릴까요? 5분? 맞아요. 5분 이상 우려야지만 맛이 제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5분 정도 두었다가 해볼게요. 진하게 우려졌으면 보통은 얘를 빼잖아요. 빼지 않고 얼음을
소량 넣어서 쿨링 시켜줍니다. 그래서 얼음이 다 녹으면 이제 쿨링이 되는 건데 그러면 차갑게 되잖아요. 얼음을 한 번 더 넣어요. 그러면 얼음이 안 녹겠죠. 근데 이거 허브차라서 그냥 티백을 담가놨는데 만약에 홍차나 녹차나 이런 거다라고 하면 쿨링 된 다음에 바로 티백을 빼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떫고 쓴맛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까 이렇게 더블 쿨링 하신 방법 말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다른 팀은? 저는 그걸 추천드리고 컨설팅 할 때도 무조건 그거. 수업할 때도 그거.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이 그리고 과정을 컵에다 해도 되겠네요. 네, 컵에다가 뿌려서. 빨리 할 수 있어요. 또 카페에서도 진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냥 뭘 준비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저는 티백을 썼는데 입차할 때도 똑같아요. 입차할 때도 잎이 있는 상태에서 얼음을 넣어서 쿨링을 한 다음에 얼음잔에다가 담으시면 되세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아이스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네. 약간 어딘가 가려워. 어딘가 가려워. 아, 뭔가 좀 더 보여줬으면 좋겠어. 네. 그래서 제가 아이스티 베리에이션을 준비해봤습니다. 우와, 베리에이션. 완전 꿀팁이다. 맞아. 좀 가려웠어.